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당에서 또 특별하게 달아보는 코너인데요. 전기차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뭐 전기차가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사실 얼마 전부터 어떤 이슈도 많이 있었죠. 자, 오늘은 그런 문제는 다 뒤로 하고요. 제가 ID4라는 독일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독일 전기차를 약 7만 킬로를 타본 오너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죠. 현대 아이오닉 5의 리뷰를 좀 해볼 건데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타면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제주도고요. 바람이 역시 시원하게 붑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면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전면이 보이실 겁니다. 잘생겼죠, 그죠? 참고로 이 전면에 보시면 되면 약간 좀 각진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 눈매가 보면 이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날카로워요. 그렇죠? 네, 또릿또릿합니다. 자, 이제 전면에서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측면으로 넘어가면 네, 이 타이어가 보이시죠? 네, 보니까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빌린 모 렌트카 스티커도 붙어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 차가 나온 지가 이제 수년이 됐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ID4 오너로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후면이 보시게 되면 역시 앞면과 좀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외관적인 뒷면에서 앞에와 뒤는 ID4가 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있고요. 이 아이오닉 5는 뭔가 좀 최첨단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 디자인을 쭉 보시게 되면 외관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네. 그리고 제주도는 대부분 그 흰색 차량이 많죠. 대부분 렌터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색 차량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외관을 둘러봤고요. 다시 이제 안에 있는 모습도 볼 건데, 자, 안에 내부를 보기 전에 제가 보닛을 열어가지고요. 보닛을 열어서 한번 트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열고요. 자, 프렁크 쪽으로. 자, 이제 보닛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압식으로 돼 있네요. 참고로 이제 렌터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먼지가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이 앞에 보닛이 열리는 것은 ID4보다는 좋습니다. 이유는 ID4는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열어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프렁크 같은데요. 네. 한번 가까이 와주시겠습니까? 네. 프렁크를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소품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닛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재 공간도 좀 볼 거고요. 네, 열려라 참깨.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을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은 뭐 적절하다 정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유, 이렇게 이중으로 수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네, 좋고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차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또는 이렇게 뒤로 누웠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건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트렁크의 어떤 크기라든지 적재 용량 정도는 제 느낌에는 제가 타고 있는 ID4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 같아요. 이어서 바로 한번 뒷좌석을 접어서 전체적으로 차박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크게 나오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개방감을 위해서 뒷문까지 다 열어놨습니다만 제 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70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웠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 흔히 말하는 차박은 뭐 한 2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을 열었고요. 자, 이제 안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 물론 이미 많은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에 앞좌석, 조수석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아직 시동은 켜지 않았습니다만 요 느낌을 본다라면 다 좋은데 공간감도 좀 이게 발 쪽으로 봐도요, 바닥도 넓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요 재질에서 오는 느낌. 네. 물론 ID4의 경우도 그렇게 뭐 재질이 훌륭한 재질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핸들 모양,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뒷자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자리도 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전기차 하단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살짝 높게 올라온 느낌은 있어요. 제가 앉았을 때, 네, 뒷자리에 딱 이렇게 앉았고요. 제 각도에서 봤을 때 제 무릎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주먹이 한 3개 반쯤 정도. 물론 제가 손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넉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만 놓고 얘기한다면 앞좌석과의 거리 또는 이 무릎의 편의성을 놓고 보면 ID4보다도 대략 한 5cm 정도는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뒷자리에 이거 시트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쭉 보고 있습니다. 시트는 이제 블랙 시트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에서 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어느 정도 등받이가 각도가 얼마큼 뉘어지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뉘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이 정도 각도가 뒤로 뉘어지는데 이 부분은 ID4보다 좋은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간은 참 잘 활용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주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주행은 시동을 켜고 달려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을 했고요. 대략 한 52.7km 정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이제 컬럼식 기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ID4랑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제 차의 경우에 좀 위쪽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좀 아래에 있어서 가끔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뭐 총평을 하기는 이릅니다만, 이 핸들의 조향이라든지 이 그립감은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보니까 아래 이제 D컷 핸들로 돼 있어서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충전 상태는 대략 53% 정도가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73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계기판 비교도 이따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기차를 총 3대 정도 운행을 해봤고요. 지금은 제 차인 ID4하고 이렇게 약간 비슷한 동급이라고 보여져서 그거 중심으로 비교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행의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드럽고 좋습니다. 제가 좀 달려봐야 되겠지만 좀 이제 비교 위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 또는 뭐 개인적인 경험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노멀 이렇게 3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도로 상황상 노멀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특징이죠. 보게 되면 이제 회생 제동이 양쪽 오른쪽 왼쪽의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부드러운 가속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회생 제동은 가장 낮은 단계인 1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속이라고 할 수 있죠. 약 40km 내외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크게 없고요. ID4하고 비교한다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이가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속도를 좀 올려보면서 제가 속도를 올렸다가 좀 낮춰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살짝이요. 약간 노면에서의 소음은 ID4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약간의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장치의 편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렌터카를 대여하고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훨씬 편하다는 거. 그 편리함의 첫 번째는 물론 ID4랑 비교해서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ID4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좀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끔 좀 잘 못 잡는 것 같고요.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린 것 같아요. 아마 뭐 현대차 오너분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실 사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오르막이고요. 지금 제가 노멀 모드로 하고 있지만 일부러 엑셀을 좀만 더 밟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 40km에서 지금 이제 60km까지 순간 짧게 신호가 있으니까 밟아 봤는데요. 가속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묵직하게 좀 나간다는, 노멀 모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묵직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큰 길에 접어들어서 제가 표준 속도는 준수하되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간 가속을 약간 해봤고요. 약 80km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속력 좋습니다. 역시 전기차 하면은 초반에 나가는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주행 질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약간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더 느껴지고요. 좀 특이한 점은 계기판의 색이 붉게 속도가 표시가 되네요. 좀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꿀렁인다고 하나요? 네, 약간 이렇게 치고 나가고 빠지고 할 때의 그런 어떤 것이 ID4보다 좀 심하게, 약간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뒷자리에 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멀미나요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을 해봤는데 도로 상황상 제가 다시 일반으로 하고요. 에코 모드로 전환을 바로 해봤습니다. 자, 에코 모드는 역시 에너지 절감이 목적인지라 좀 더 조용하면서 좀 더 뭐랄까 안정적으로 소심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코하고 노멀 모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노멀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갔을 때는 좀 차이가 일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을 레벨 1으로 제가 해놨는데 레벨 2로 한번 바꿔보고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겠습니다. 자, 제로네요. 자, 2로 가겠습니다. 왼쪽이 2네요. 패드에 의한 회생제동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이오닉5가 처음 운전하는 거라서 조금 익숙지 않네요. 주행 상태에서 지금 레벨 2로 바꿨고요. 역시 이게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회생제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좀 걸리는 게 좀 세게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제가 발을 떼봤거든요. 3단으로 한번 놔볼까요? 3단은 나갈 때도 좀 묵직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노멀 모드를 했을 때는 에코보다는 노멀이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나고요. 스포츠를 했을 때는 회생제동 3단으로 해도 치고 나가는 것은 좀 시원하게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ID4하고 비교를 하자면 ID4는 회생제동이 따로 이렇게 버튼으로 돼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악셀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걸리게 돼 있어서 좀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잠시 이제 뻥 뚫린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해안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변. 와. 자, 다시 제가 노멀 모드로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생제동은 자, 레벨 1으로 기본 세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핸들은 뭐
잘 정방향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공조기기들이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ID4에서도 물론 버튼이 물리 버튼도 있고 터치 버튼도 있는데, 물리 버튼이 아니라 이제 터치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약간 조작 방식에 있어서는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이 아이오닉 5가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장점이고요. 편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조장치를 누르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아이오닉 5의 강점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즉각 반응인 것 같아요. ID4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반면, 지금 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는 그냥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공조장치가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ID4를 약 7만 킬로 정도 운전을 했는데, 운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끔 공조장치가 늦게 작동됨으로 인해서 하면서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오닉 5는 즉각 반응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계기판의 시한성 같은 것이 ID4보다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ID4 같은 경우에는 아이콕핏이라고 하나요? 조그만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인치 정도 되나요? 11인치 정도 되는 게 이게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양쪽으로 쫙 와이드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운전석 쪽에 있는 이 모니터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주행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내비게이션 등을 포함한 뭐 인포메이션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편의성은 좀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오토홀드가 작동으로 지금 자동으로 잡히는데, 이 오토홀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편하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갑자기 막 쓰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얘기하는데, 적정히 잘 잡히는 것 같고요. ID4하고 비교를 하자면 성능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오닉 5가 갖고 있는 ID4보다 나은 점을 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약간 차량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ID4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휠 쪽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현대가 기술력이 좋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ID4나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의 소음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코너도 한번 돌아볼게요. 물론 급 코너는 아닙니다. 살짝 코너가 지어져 있는데 네,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요. 일부러 차선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이렇게 우리가 백밀러와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시야 확보는 잘 되는 것 같고요. 각도 조절도 잘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저 차를 조금 좋아하고 전기차를 3대 정도 운영하면서 약간의 경험을 쌓은 그냥 초보 정도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Q4 이트론이라는 차를 사고 싶어서 예약을 걸었다가 그게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4 이트론을 우리가 유니콘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나오긴 했는데 제 차례까지는 좀 안 오고 너무 기다려야 되고 이러던 시점에 ID4를 발견했고 급히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그때 사실 웃돈 주고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차값이 좀 할인도 많이 되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주행 성능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미묘한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글쎄요, 제가 뭐 마력수를 제대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ID4가 좀 더 묵직한데 힘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이오닉 5는 부드럽게 주행하면서 편리하게 주행하기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약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괜찮네요. 뭐 핸들이 흔들리거나 뭐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좀 부드럽게 그리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좀 카메라를 비춰줘 보시면 이 다리 쪽을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거는 공간감을 살린 거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기차를 봐도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공간감만큼은 아이오닉 5가 정말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이,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쪽이 다 평탄하거든요. 평평한데 자칫 이쪽으로 예를 들면 뭐 음료수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자칫 안전에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뭐 캔커피라든지 음료병이 이 악셀이나 브레이크 쪽에 빨려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걸려서. 그런 거는 조금 안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긴 거리를 지금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뭔가 정확한 전문가 같은 그런 비교를 하기보다는 타면서의 느낌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좋네요. 네. 저는 수십 번을 와봤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를 예전부터 타보고 싶었어요. 타보고 싶었는데 물론 나온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또 부끄러운 리뷰를 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차선을 조금 변경해서 한번 뭐랄까, 제가 과속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전 운전을 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조금 밟아 볼게요. 거의 ID4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성능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독일차 느낌의 어떤 그 묵직함, 이거와 현대차가 갖고 있는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리뷰는 1차 리뷰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목적지까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대략 한 10몇 킬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만으로 먼저 딱 일단 요약을 하고요. 해안도로를 또 달려볼 건데, 해안도로를 달릴 때 약간 고속으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고속의 느낌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